경기도 안산에 토지 76평 12개 호실의 다가구가 4억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주변에 거래가 이루어진 실거래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해당 물건의 시세는 최소 10억 정도 하는 부동산입니다. 그럼 이 부동산이 왜 시세의 반 가격에 떨어져 있는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거라 받으면 안 되는 물건인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무료로 배워보세요. 네, 오늘 경매 물건지는 2025 타경 5186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호동 792-3번지 다가구 물건입니다. 총 방 12개가 있는 다가구 건물인데, 저는 오늘 이런 경매 물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전 조금 낡아 있는 그런 건물들이 굉장히 좋아요. 다가구나 상가든지 저는 조금 낡은 건물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외관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 쉽게 못 덤빌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방 12개의 기본 컨셉, 기본 하드웨어는 괜찮은데 외관에서 볼 때는 이 건물 내가 낙찰받으면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지?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물건은 무려 지금 감정 가격에서 반값에 2번 유찰돼서 반 가격에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감정 가격은 9억 6,300만 원입니다. 근데 2번 유찰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매 가격은 4억 7,2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물이냐면 일단 외관부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건물입니다. 자, 이 건물이에요, 여러분. 이 건물인데, 자, 연식이 굉장히 오래돼 버리죠. 이 건물이 1992년 연식입니다. 무려, 잠깐 있어보자, 무려 34년이나 된 건물이네요. 그래서 사실 이런 외관들 보시면은 샤시도 철제 샤시예요. 되게 오래 보이는 샤시인데, 이 안에 와서 보시면은 이 안쪽에 지금 이중 샤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샤시가 지금 나무 샤시인데 하이 샤시로 이 안쪽에 있는 것만 바꿔주셔도 임대에 맞출 때는 무리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물건이 장점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2번이나 유찰돼서 4억 7,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 건물 지금 토지 평수가 76평이고요. 그리고 건물이 150평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따가 조금만 있다가 이동을 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바로 인근에 해당 평수하고 똑같은 토지 평수의 다가구가 매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이렇게 연식은 똑같았어요. 근데 이런 건물을 밀어버리고 주차장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토지만 가지고 매도가 됐다는 건데, 거기는 78평이었습니다. 토지 78평에 매도가는 10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건물도 토지의 가치로만 보면은 그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건물을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건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토지 자체만 해도 1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 가서 이제 보겠지만 여기 가구 수가 총 12가구인데 제가 감정평가서에는 건축물 현황도가 잘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주민센터를 가시면 건축물 현황도를 발급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민센터를 가서 건축물 현황도를 떼봤더니만 상실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 안의 구조가 원룸으로 되어 있는지 투룸으로 되어 있는지 3룸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지만 일단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자, 이쪽이 이제 입구예요. 근데 관리가 좀 잘 안 돼 보입니다. 앞에는 또 자전거들이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서 어지러워져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물건을 낙찰 받아서 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은 외관적으로는 많이 고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 있는 전유부에 있는 우리 방을 좀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임대 맞출 때는 공용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입구 부분을 조금 정리 좀 하고, 그리고 리모델링을 여기 부분으로 조금 더 할 것 같습니다. 입구 부분하고 복도 부분을 그 정도만 리모델링을 조금만 손봐도 이 동네에서는 그렇게 한 건물이 없을 거거든요. 그렇게만 포인트로만 인테리어를 좀 해놓는다고 하면은 여기 동네에 예를 들어서 원룸이 300에 30이다 35다 라고 하면은 300에 35, 40까지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매각했을 때, 매도 수익률 환산으로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매도했을 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입구로 한번 가보시죠. 입구는 열려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입구 보면은 우편함을 보면
사람이 안 사는 것 같네요. 많이 거주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경매 매각물건 명세서에 봤을 때는 11분 정도가 전입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뭐 경매가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거주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1층에는 5가구, 4가구로 되어 있네요. 근데 대장상이랑 좀 다르네요. 2층은 4가구, 3층은 3가구였는데 한번 지하층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주거용으로 빠져 있는데 사람이 안 살고 있고, 피디님 저기 한번 비춰주겠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옛날에 연수동에 어느 고시원 나온 게 하나 있었었는데요. 거기도 망한 고시원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떤 사람이, 그 노숙자분께서 거기서 또 몰래 거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 보면은 밑에 또 사람이 몰래 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보시면은 사방이 지금 거미줄입니다. 천장에도 거미줄이 엄청 많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저기 무드등, 센서등이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 이게 주거용으로 빠져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보면은 건축 자재 같은 거, 샤시 같은 것도 있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계세요? 계십니까? 계세요? 들어오세요. 아예 아무것도 없네요. 창고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하층이 그렇게 눅눅하진 않았어요. 지하층이라고 해서 좀 눅눅하고, 뭐 물 차고 이럴 줄 알았었는데, 뭐 그런 건 전혀 없었고, 그냥 뭐 조금 상대적으로 좀 비교적 뽀송뽀송하네요. 그래서 뭐 누수나 이런 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습기나 이런 것도 뭐 높진 않아 보였고요. 지하층은 임대 수익 환산할 때 지하층은 빼고서 계산하시고, 뭐 따로 창고나 그런 용도로만 써야 될 것 같네요. 1층에 와 있는데요. 대장상으로는 5가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총 4개의 세대만 지금 존재를 하고 있네요. 근데 봤을 때 지금 사람의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서 아마 공실 세대가 많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우편 등기, 우편물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걸로 봐서는 아마 공실 세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낡은 다가구들을 만약에 낙찰을 받고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면은 최소 금액으로 인테리어를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다가 예술을 하겠다고 너무 좋은 자재 같은 거를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쓸 수 있는 자재들 같은 것들은 살려가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임대가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조금만 진행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2층으로 올라가 보시죠. 그래도 이 공용 부분에 전기가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공용 전기료는 내는 것 같네요. 2층은 4개 호스로 되어 있네요. 예. 이런 것도 참 많이 뜯겨져 있네요. 이런 것들도 좀 보수를 많이 해야 될 걸로 보이네요. 자, 3층까지 올라왔습니다. 마지막 층인 것 같은데 앞에 보이는 호수가 주인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방 3개 혹은 옛날 거는 방 4개짜리도 많거든요. 그래서 3개나 4개 그런 주인 세대 하나랑 그리고 임대 주는 세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꼭대기층 옥상을 가서 옥상 방수가 잘 되어 있는지 상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옥상에 방수가 잘 되어 있어야지 이런 다가구 같은 경우는 마지막 층에 누수가 좀 심해요. 그래서 옥상 방수가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라와 봤는데요. 여기 지금 옥상 방수가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한 방수 같습니다. 그래서 연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30 몇 년이 돼서 저는 옥상 방수를 아예 안 한 맨 시멘 바닥인 것 같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최근에 방수를 해놓은 상태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생각하건대 누수가 한번 진행이 돼서 그래서 보수용으로 좀 하지 않았을까 싶으네요. 왜냐면 선제적으로 했을 가능성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밑에 층에 주인 세대나 그 옆 세대, 임대 주는 세대에서 아마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이 돼서 그래서 한번 방수 작업을 한 거 아닌가 싶네요. 여기 실외기 같은 거를 보면 비교적 신식이에요. 그래서 최근까지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자, 여기 그리고 옥상이 지금 굉장히 넓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피디님. 엄청 넓죠? 그래서 만약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내가 주인 세대에서 거주를 하면서 밑에 층은 임대를 주면서 여기를 좀 꾸며가지고 바베큐를 해도 되게 재밌겠네요. 권리 분석 해보겠습니다. 최선순위 근저당 등기 2014년 8월 22일 이후 설정된 모든 권리는 소멸하고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임차인들의 전입신고 또한 근저당권 설정보다 느린 날짜이기 때문에 인수되는 보증금은 없고 인도명령 대상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인근지에 바로 옆에 제가 말씀드렸던 동일하게 평수는 2평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동일하게 북향 쪽으로 토지가 하나 매도된 게 있어요. 그게 10억 3천에 매도가 됐는데 그 필지 앞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동하시죠. 여기가 두 필지로 주차장입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이 앞에서 교회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원래 여기가 이 반대편 바로 왼쪽에 보이는 다가구하고 동일한 다가구였습니다. 그런데 그애가 78평이 10억 3천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매수를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북향의 필지들은 그렇게 가치가 많습니다. 이렇게 밀고 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빌라 시행하시는 분들이 또 북향 땅만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땐 남향 땅이 더 좋아 보이시잖아요. 원래 다 남쪽을 선호하잖아요. 그런데 왜 남향이 아니라 왜 땅은 북향을 더 선호할까요? 빌라나 건축 행위를 할 때는 이 일조사선이라고 건축법이 있습니다. 그런 법적인 규제 때문에 북향 쪽에 있는 땅들은 건축 면적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쭉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북향 쪽에 있는 토지들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찾는 평수대가 80평이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빌라를 분양하는 현장이 보였었는데 그쪽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번 가시죠. 자, 북향에 여기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토지는 북향이어야 매도가 잘 됩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지에서 바로 옆으로 조금만 오면 있는 신축 분양 빌라 단지인데요. 한번 보시죠. 얘가 토지가 100평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까 봤던 게 76평이었습니다. 빌라는 80평 정도면 매도가 잘 됩니다. 빌라 시행할 때 60평에서 80평 이 정도가 시행하는 건축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토지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도 임대지만 저는 건축 경기가 좀 더 좋아진다고 하면은 지금 보이는 빌라 입지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매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경매 물건지도 토지로 매도도 충분히 가능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경매 물건지 안산시 다가구 물건을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투자 포인트는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로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빌라 필지로 토지로 매도하는 그런 전략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